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관계법 등의 통과를 강조하면서 경제 위기론을 부각하던 때와는 반대 상황이어서 좀 헷갈린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선 안 된다며 최근 경제 상황의 긍정적 측면을 짚어냈습니다.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지난달 우리나라의 일평균 수출은 16.2% 감소, 1월보다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지난달 우리나라의 일평균 수출은 16.2% 감소, 1월보다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세계 경제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비 절벽이나 고용 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조기 집행 등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쟁점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경제 위기론을 부각해오던 것에 비해 현 경제 상황을 보다 낙관적으로 옮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지금 내수와 수출할 것 없이 경기 지표 모두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더 걱정스러운 건 앞으로도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현 정부 경제 실패론에 불을 댕기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있다는 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실정입니다. 청와대는 세계 경제 침체기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더민주는 책임론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낙관론을 내세워 현실의 위기를 부정하려 한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대적 부양책 덕에 반짝하던 내수 사정도 쉽지 않습니다. 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치 100에 미달한 98. 부정적 경기 전망에 가계가 또다시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약 7년 만에 최저인 72.6%. 소비와 생산이 이러니 투자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늘어만 가는 부정적 지표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둔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이 바뀐 겁니다. 문제는 반전의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것. 중국이 2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 목표를 잡으면서 수출의 26%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원자재 값의 경기가 좌우되는 브라질, 러시아 같은 신흥국의 침체까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자리를 늘려 내수의 추가 위축을 막는 게 시급한 실정.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가 늘거나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는 그런 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3.1%인 올해 성장 목표를 유지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 2월 수출에서 나타난 물량 증가세와 같은 희미한 반전 신호를 증폭시킬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러한 지경에 있다는 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실정입니다. 청와대는 세계 경제 침체기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더민주는 책임론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낙관론을 내세워 현실의 위기를 부정하려 한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대적 부양책 덕에 반짝하던 내수 사정도 쉽지 않습니다. 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치 100에 미달한 98. 부정적 경기 전망에 가계가 또다시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약 7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관계법 등의 통과를 강조하면서 경제 위기론을 부각하던 때와는 반대 상황이어서 좀 헷갈린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선 안 된다며 최근 경제 상황의 긍정적 측면을 짚어냈습니다.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지난달 우리나라의 일평균 수출은 16.2% 감소. 1월보다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수출은 최저인 72.6%. 소비와 생산이 이러니 투자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늘어만 가는 부정적 지표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둔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이 바뀐 겁니다. 문제는 반전의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것. 중국이 2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 목표를 잡으면서 수출의 26%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지난달 우리나라의 일평균 수출은 16.2% 감소. 1월보다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세계경제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비 절벽이나 고용 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조기 집행 등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쟁점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경제 위기론을 부각해오던 것에 비해 현 경제 상황을 보다 낙관적으로 옮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지금 내수와 수출할 것 없이 경기 지표 모두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더 걱정스러운 건 앞으로도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현 정부 경제 실패론에 불을 댕기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